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묘월의 정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월의 정화와 이제 지난 시간에 인월의 정화를 했었죠. 인월의 정화를 했었는데 인월 정화와 묘월 정화 약간의 차이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간목이라는 성분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병화가 또 숨어 있습니다. 인목송에는. 그리고 인중에는 또 무토가 이렇게 지장간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인목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주 뭐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인데, 이 인목 하나만 있어도 사주에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렇게 나쁜 작용을 한다거나 흉한 작용을 하질 않습니다. 그만큼 인목이라는 글자는 상당히 사주에서 대단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에 인목이 있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떤 사주인지 간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좀 그릇이라고 그럴까요? 그릇을 잃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목은 인옷을 삼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삼합 운동을 항상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술, 뭐 인호 또는 오술도 되겠네요. 오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합이 일어났을 경우 불의 힘은 상당히 강해집니다. 불의 힘이 강하게 되면 정화의 힘은 강해지기 때문에 이 정화는 일단 무조건 강해야 되는 겁니다. 불은 일단 무조건 밝고 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멀리까지 비칠 수가 있는데 그 심지가 바로 천간의 간목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간목을 지지로 내리게 되면 바로 인목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의 정화라는 게 일단 대체적으로는 좀 좋은 월지에 가급적이면 인월을 갖고 태어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묘월이라고 해서 그게 나쁘다 뭐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이 묘라는 글자는 이제 묘월의 정화 이 묘월은 지장간에 오로지 을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을목이 100%입니다. 을목이. 그래서 완전히 승목입니다. 승목. 승목은 물기를 머금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습한 계절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화는 천간에 이렇게 을목을 본다든가 아니면 지지에서 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지에서 이렇게 뭐 을묘 이렇게 묘월이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을목은 정화를 태우려고 을목은 정화의 심지가 되기 위해서 이게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노력은 하지만 승목이기 때문에 불이 잘 살아나질 않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마지막에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설명을 좀 더 보충하기로 하고 일단은 공통보감에 나와 있는 그 원문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목과 묘목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 같은 나무가 절대 아닙니다. 다 같은 나무가 절대 아니다. 좀 수준의 차이가 크다. 이 개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공통보감에 나와 있는 원문인데 한번 읽어보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정화는 습을 상정이라 성경 후갑, 비경 불능 거울, 비갑 불능 인정, 경갑 양투, 과갑정연, 경투 갑작 여교 생원, 갑투 경장 1호 공명. 2월의 정화, 묘월의 정화는 습을 상정이라 해서 이게 습할 습자입니다. 그래서 습한 을목이 상정, 정화를 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상하게도 하지만 또 생해주는 양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을목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봄, 여름, 가을까지는 이 을목이 습목의 작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묘월은 2월은 완전히 을목이 사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의 길을 일단 상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정화의 불을 불을 크게 살려주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호흡, 먼저 경금을 쓰고 그 다음에 간목을 써야 된다. 경금을 가지고 간목을 나무를 장작을 패서 나무의 조각을 내서 목생화로 생해줘야 된다. 뭐 그렇게 일단 의미를 해석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화는 경금은 간목을 보게 되면 무조건 금극목으로 또는 이제 갑경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경금은 간목을 보면 무조건 장작처럼 극을 하려는 작용이 강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착한 을목, 순수한 간목, 착한 간목을 약간 깡패 같은 경금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일간 정화가 다 보초를 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식의 그 상리학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상리학적 해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상리학적 해석을 많이 하는 연습을 해야만이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의 인간성을 뭐 100%는 아니지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격이 포악한 사람인지 또는 아닌지 또는 아주 뭐 인자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뭐 이게 다 사주에 실제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비경 불능 거울 경금이 아니면 을목을 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을경합으로 이렇게 날려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가 불능 인정 간목이 없으면 인정 정화의 불을 인화할 수 없다. 간목이 있어야만이 이 정화를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기운 또는 정화의 밝음을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목이 있어야만이 정화는 빛을 낼 수 있다. 그렇게 확장적인 의미 해석도 가능합니다. 경감양투, 경금과 간목이 동시에 투관하게 되면 이거는 과갑정형이라 해서 능이 과거에 급제하고도 남는다. 뭐 지금으로 치면 뭐 국무장관, 뭐 장관 정도 한 자리는 해먹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니까 예전이 아니죠. 얼마 전에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인가요? 그분의 사주가 정화일관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천간에 간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시는 모르니까 어떻게 유추할 수는 없지만 경금이 하나가 있지 않을까. 제가 정화와 간목, 천간구조가 이런 구조였는데 얘가 무토인지 경금인지 제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정갑경의 이런 구조가 다 돼 있습니다. 경금이 없어도 무토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처럼 일단 기본 그릇이 갇혀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제가 뭐 정화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모 정당이 상당히 유명한 정치인이신데 저는 이제 국회의원 정도 하시니까 대단한 사주인 줄 알았는데 이 정화인데 간목도 없고 개수가 있었나? 근데 목이 없는 겁니다, 사주에. 근데 제가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분의 이제 프로필을 좀 훑어봤더니 뭐 그냥 평범한 공업고등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기계공고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거죠. 국회의원이나 사람이 지식이 월등하려면 정화는 무조건 간목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물만 가지고는 절대 높은 직위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경투갑자, 경금은 투가 안 돼 있는데 간목이 장간, 숨어 있을 경우에는 여교생공, 생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과갑, 관리보다는 못한 겁니다. 생원 정도 수준, 공부할 수 있는 수준, 평범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갑투경장, 간목은 또 있는데 경금이 지지에 있다. 일때는 1호 공명이라 해서 다른 뭐 방법으로 이름을 날릴 수는 있다. 그래서 이 정화는 사시자철 간목을 보는 것을 크게 흉하게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정화가 간목이 있게 되면 일단 정화는 자기 자신을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생각합니다. 네, 자기는 난 참 똑똑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네, 근데 과연 진짜 똑똑할 거냐고 하는 것은 월지와 천간 4개 글자와 그 뿌리에 의해서
진짜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겉모습만 똑똑한 사람이고 실제로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람이 말만 많은 유인이 됩니다. 말만 많은 유인. 실천력은 떨어지고 이게 유추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교생공이고 갑투경장 갑목이 투관되기 2로 공명할 수 있다. 예, 5절까지 했습니다. 네, 다음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 경을 구투 경필 수정어을 미면 탐합 운행 금수 일빈 철골 혹 경을 구투 경금과 을목이 함께 투관되어 있을 경우 경필 수정어을 경금은 반드시 필자입니다. 준다. 정을 누구에게? 을목에게. 경금은 반드시 을목에게 정을 줍니다. 이 정을 준다는 게 뭐냐면 합을 한다는 겁니다. 합. 그러면 도대체 이 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합은 음과 양이 만나서 합해지고 생산을 하고 떨어지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금이 을목과 같이 투관되어 있으면 경금은 을목에게 정을 주는데 미면 탐합, 합을 탐함을 면치 못한다고 못하게 되면 운행금수, 운행이 금과 수로 금수, 그러니까 이제 서북 방향이죠. 서북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면 일빈 철골이라고 했습니다. 일빈이란 것은 일생 동안 그 가난함이 철골, 뼈에 사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생 가난한 사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화가 이렇게 경금이 있는데 을목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게 되면 뭘 해도 안 되는 사주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 뭘 해도 안 된다. 제가 실제 이 사주를 아는 제 지인의 사주가 있는데 참 그 사주를 보면 요 구조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이 구조입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지지가 을묘 75년생이신데 진월에 이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유금 깔고 있고 진해 묘 요런 그 사주의 구조인데 정화는 사시사철 목을 일단 봐야 됩니다. 근데 천간에서 이렇게 목이 있는데 쓸 수 없는 경우 합으로 이럴 경우가 더 사주가 더 나빠지는 겁니다. 아주. 그러면 정화는 목의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약해지고 힘이 약한 일단 신약사주가 되어버립니다. 신약사주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제 상담을 잘 돌려야 됩니다. 혹 경투일장, 혹 경금만 투관되고 을목이 장간에 있게 되면 즉 불능탐함 이럴 경우에는 합을 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 천간과 지지의 관계인데 이럴 경우에는 뭐 암합이라는 건 성립할 수 있지만 탐합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장간에 있을 경우에는 일반 인정, 을목은 오히려 또 정화를 인화시킨다. 즉용, 을력, 무해라. 이럴 경우에 을목을 써도 무해하다. 그러니까 을목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운이 목화지양, 운이 목화로 갈 경우 목화라는 것은 나무하고 불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동남 방향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목화에 자기 본 고향으로 또 운이 가게 되면 자연북이라 북이 질 수 있는 겁니다. 사주에서 이 정화가 간목이 굳이 아니더라도 이 을목을 볼 경우 또 운의 구성이 사주의 팔자의 구성이 좋아서 동남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때 운이 크게 대발하는 겁니다. 용을자 해서 을목을 쓰는 경우에는 수처목자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게 남명 기준의 그 사주의 석법인데 용신, 을목이 정화를 살려주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용신이라는 가정하에는 이 을목을 용신으로 봐서 자식으로 보게 되고 을목을 생해주는 물을 처로 보는 관법입니다. 이게 이제 육친상 인간 어떤 그 뭐 부모, 형제, 그다음에 부인, 남편이라는 글자를 잡아낼 때 이런 용신론적인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개념이 딱 되어 있어야만이 어떤 사주를 만나도 여기에서 어떤 사주가 글자가 제일 좋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내 자식이구나라고 판단하고 들어가야만이
가족관계가 사주에선 잘 보이게 됩니다. 단순히 관성만이 자기 자식이다. 이런 사주 해석법은 전혀 와닿지가 않고 이것만 가지고는 풀어낼 수 없습니다. 사주는. 약진시 을목, 불견 일갑, 차인 북이 불구라. 자, 이제 약진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다 한다는 겁니다. 을목이로 다 한다. 그럴 경우에 간목이 없는 상태에서 불견일갑. 하나의 간목도 없는데 을목이 다 한다라는 것은 을목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인 북이. 이와 같은 사람은 북이는 할 수 있지만 불구 오래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화가 이렇게 을목 막 이렇게 을목이 있다. 이게 신강이냐? 절대 신강 아닙니다. 예. 이게 너무 많은 나무에 의해서 정화불이 꺼져버린 형국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주가 하나의 간목보다 훨씬 못하게 되고 차라리 천간에는 을목 하나가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 을목은 십신상으로는 이제 인수가 되지만 이게 그 단순한 인수만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좀 부정적인 인간관계들을 다 나타내게 됩니다. 이 을목이 너무 많게 되면 사람이 위인이 가볍습니다. 말이 가볍고 조금 진중하게 행동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게 을목이라는 원래 성분입니다. 그래서 차임 북이 불고 인탐치와 농교 반절 차 불능 승수선인 지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 차인 북이 불게 하면서 인탐치와라는 것은 내가 탐낸다는 겁니다. 탐냄으로 인해서 화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구조가 연관이 되는데 정화가 간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정화가 을목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사람이 탐심이 많다는 겁니다. 탐심, 욕심. 을목이 사주에 많게 되면 은근히 욕심 많습니다. 사람들. 과욕이 많고 그래서 결국에는 화를 부르게 되는데 농교반절, 농교반절이라는 것은 간악한 술수를 얘기하게 됩니다. 졸렬함. 사람이 좀 졸렬하게 되고 간악한 술수를 많이 쓰게 된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잔머리를 좀 쓰는구나. 이렇게 해도 통변이 됩니다. 차, 불능, 승수선인지업이다 해서 선이라는 것은 조상을 얘기하겠죠. 아니면 선대 사람들의 업을 능히 불능, 승수 이제 받아낼 수 없다. 이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썩 좋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혹 지성목구 지지가 온통 나무가 많을 경우에는 유경투 경금이 투관되어 있고 지지에 나무가 많다. 이럴 경우는 청기하게 되는데 주청기 불경경자는 상인이라 천간에 경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정화는 무조건 목국이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목생화로 정화한테는 인수성분이 돼서 나무의 불을 어찌 됐든지 간에 생해주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경금이 있어야만이 정화가 이 경금이라는 것을 극을 해서 이 신금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있고 경금이 있는 경우, 갑정경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화, 간목, 경금 이런 세 개의 갑정경 사주가 일단 사주에서는 무조건 좋은 사주입니다. 단 지지의 계절이나 뿌리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만이 큰 대격을 이루게 됩니다. 2월 을목사권, 2월은 을목이 사권, 당령하는 계절이다. 필수 유경, 반드시 경금이 따라야 하는데 6월 무경, 을목이 있는데 경금이 없다. 주빈, 고무이 이런 형태는 빈곤하고 괴롭고 의탁할 곳이 없다. 그래서 썩 좋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용경자, 이 경금을 이제 쓰는 경우, 용한다는 것은 용신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이렇게 많은데 경금 하나가 떠 있게 되면 오히려 이제 경금이 용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금이 자식이 되고
경검을 생해주는 토가 처가 된다. 토처금자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득 인왕살고 대부대기라. 인수가 왕하고 살이 강하다. 그렇게 되면 인수는 간목이고 목이 인수가 되고 살은 수가 됩니다. 그럼 수목이 들어가게 되는데 대부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대기 혹 일파수 혹 한 무리에 물이 많은데 무일무제 하나의 무토가 제극을 하지 못한다면 토국수로 물을 잡아주지 못하게 되면 빈고무이라. 그 같은 위인은 가난하고 의탁할 곳이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어찌됐든 간에 물이 많다, 수다하다. 수가 일파를 이루게 되면 반드시 무토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사주에서는. 그래야 이 무토가 잡아주는 겁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상담한 사주가 있는데 딱 요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인데 나중에 그분은 을목일간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일파수하게 되면 일무 하나의 무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 을수 개다라. 을은 조금 있는데 개수가 많다. 물이 많은 경우입니다. 유무출제 무토가 떠서 출제 제극을 한다면 개수나 이런 물을 제극할 수 있다면 방길 오히려 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토자 화처토자라. 토를 용신으로 할 경우에는 당연히 화가 처가 되고 토가 자식이 됩니다. 제가 이런 그 사주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시를 모르셔가지고 시를 모르시는 분인데 제가 기억이 그분이 정화였네요. 정화였고 여기가 무토였네요. 무토였고 이분의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여자분이신데 손님이신데 이분의 결혼할 남자분의 사주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이 시를 잡았냐면 이분이 인시인지 묘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이 남자분이 묘시면 공무원 아니면 사법권, 경찰 이런 직종에 근무할 것이고 만약에 인시면 그냥 보통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통변을 했더니 이분의 남자친구가 경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100% 묘시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어머니한테 알아보니까 실제로 묘시가 맞았습니다. 이게 시를 몰라도 이 사람의 현재 직업이나 또는 그릇을 보게 되면 시가 다 좌우해버립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잡아내야 됩니다. 뭐 시를 예를 들면 뭐 아침 9시 29분에 태어났다 해서 이때부터는 사시가 되니까 9시 반부터는요. 아침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는 사시가 됩니다. 사시인데 이 사람 9시 29분에 태어났네? 진시구나. 이렇게 사주를 풀어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4분인가의 그 지역 편차가 있습니다. 지역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뭐 5분, 10분 정도 사이 같은 경우에는 직업당 물어봐야지고 맞춰내는 겁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 가지고 만약에 인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묘시면 어떤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사주를 저 같은 경우는 잡습니다. 그래서 시는 사주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 묘월의 정화의 이제 그 한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은 한번 사주 예를 한번 통해서 제가 이제 묘월의 정화, 묘월 정화 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분이 딱 이분이 떠오르는데 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크게 남기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제 기억으로 독의 그 박재환 선생님의 간명집에 있었습니다.
뭐 제자들이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어쨌거나 요 사주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어, 일단 한번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고 근데 우리나라의 이 사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하고 똑같은 사주가 작년 기준으로 60명이고요. 옛날에는 더 많았습니다. 인구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약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이 2시간 사이 자시에 태어난 사람은 밤 11시 30분에서 1시 반까지 1시 반까지 태어난 사람이 작년 제가 인구 기준으로 보니까 60명입니다. 60명인데 이 사주가 누구 사주인지 알아요? 모 대통령 사주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뭐 이 사주를 가지고 뭐가 어때서 뭐 대통령이다. 막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해내게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 60명의 사람이 전부 대통령이 돼야죠. 근데 사주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다만 이 사람의 특성과 뭐 대통령이 됐든 그런 거는 운의 작용에 의해서 또는 이 사람의 어머니나 아버지 사주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1년 1년 어떤 사건에 의해서 1년의 운이 이 사람이 선거에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운에서. 근데 선거에 나가지도 않은 사람한테 뭐 대통령이 됐다라고 이 사주만 가지고 얘기해버리게 되면 이거 완전히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주는 어찌 됐든지 간에 제가 이 사주가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묘월의 정화다. 근데 지지가 보시면 해묘, 해자 전부 합이 많죠. 네, 합이 많고 완전히 인수국을 이룬 사주입니다. 이게 목이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정화라고 하는 게 묘월은 습목의 계절입니다. 습하다. 그러면 대번에 한 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 봐라. 습한 묘목의 생을 지금 받고 있구나. 그러면 나무가 불이 안 탑니다. 그럼 능력이 딸립니다. 일단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능력이 다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이렇게 크게 공부를 잘했다거나 월출나게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대번에 아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이 정작 정화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지에 목이 많게 되면 정화는 자신은 화력이 강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믿게 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심리 작용입니다. 그래서 정화가 이렇게 해묘 합이 많게 되면 고집이 대단합니다. 네, 고집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래도 이 사주가 대운이 이제 겨울로 가는데 겨울로 가기 때문에 조금 늦게 운이 좀 푼다라고 봐야 되고 제가 대운은 적어보지 않았지만 대운에서도 이 정화에 이 뿌리가 되는 대운이 운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 형태가 맞다면 여명일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일찍 대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명은 북방 수나 서북 방향으로 운이 지금 가기 때문에 서북은 불의 계절이 아닙니다. 동남이 이제 불이 살아나는 계절입니다. 특히 남방이. 정화나 병화는 무조건 남방으로 일단 가야 됩니다. 좀 그런 사주고 이 사주가 그래도 조금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 시간의 경금이 참 좋긴 한데 이 경금이 결국은 해자 물에 의해서 정화가 그렇게 이 정화 빛의 받기가 밝구나. 빛의 받기가 밝다는 건 뭐냐면 빛의 받기가 밝다는 건 뭐냐면 한밤중에 빛을 낸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빛을 내야만이 진정한 성직자가 되게 되고 성직자 한 나라의 지도자까지도 갈 수는 있습니다. 정화가. 근데 이 사주는 묘월이라는 이 계절 때문에 타고난 그릇이 좀 아깝게 된 형국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제가 사주는 정확히 기억하지 않는데 그 사주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오로지 간목 하나를 보고 있는 사주입니다. 아주 거기에 지지가 남방 화를 나타내는 지지가 제가 강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화가 보니까 뿌리가 이게 약간 약한 겁니다. 정화의 뿌리가 없습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타고난 그릇을 보는 겁니다. 이 패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됐다고 하니까 범상한 사주가 아닌 것만은 맞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 사주나 뭐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거는 경강부회적인 해석밖에 안 됩니다. 경강부회. 억지로 이론을 갖다 끌어다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해석법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주가 지금 1900 값을 오려면 95년생이겠네요. 이게 95년생에 반드시 이런 사주가 있을 겁니다. 60명 정도가 지금 있는데 이런 사주가 나한테 상담을 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 상담을 이끌어가야 될지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 왜냐하면 같은 사주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카운셀링이나 상담을 잘 해줘야 됩니다. 정화가 이렇게 목을 봤을 경우에 이 정화의 진로 그리고 경금을 봤을 경우 또 식상인 을목이 기토가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 이 정화가 어느 쪽으로 전공이나 직업을 갖고 살아갔을 때 가장 잘 운이 맞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 정화의 성격과 성향 이런 걸 잘 짚어줘야만이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묘월의 정화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이승만 대통령 사주신데 다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님의 사주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진월의 정화에 대해서 한번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가를 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주가 보게 되면 이게 충이 없습니다. 이 사주가 충이 없는 사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충이 없는 사주. 또 어떤 사주는 충이 많은 사주. 같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충이 있습니다. 인신충이 깔고 있습니다. 신월에 무인일주시니까 인신충이 있거든요. 충이 있는 사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고 노회찬 의원님 이런 분들도 충이 제가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또 충도 왜 어떤 종류의 충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는데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좌지우지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합이 있는 사주 그리고 충이 있는 사주의 특징을 잘 간파하시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게 잘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합다한 사주들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손에 잘 안 보려고 하는 기질입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사주는 충이었기 때문에 좋다면 또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월의 정화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